안녕하세요, 족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낙찰받았던 은행을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딱 들어오면 은행 내부죠. 상담실, 이 제한구역 금고가 그냥 여기. 이야, 이런 얘기 어디서 해주나요? 그쵸? 완전한 꿀팁 보시죠. 제가 오늘은 일전에 낙찰받았던 은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짐을 안 가지고 금고도 그대로 놔두고 갔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은행 볼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동구이분들에게 은행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은 제가 이 상가를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고 있는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구이분들이 투자를 할 때 그 어떤 채널에서도 보여주지 않는 디테일함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 구독 아시죠? 자, 그럼 출발. 제가 이번에 낙찰받던 은행에 왔습니다. 이 은행 안에 보니까요, 어마무시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은행에 대해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제가 받은 은행인데요, 은행 털러 갑니다. 보안이 상호합니다. 여기가 딱 들어오면 은행 내부죠. 여기서 딱 은행 앉아가지고, 그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네 고객님 하면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ATM기. 우리 ATM기 뒤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여기 ATM기 기기 자리예요. 여기서 돈 빼고 막 돈 넣고 하나 봐요. 여기가 ATM기. 네, ATM기고, 그 다음에 상담하러 들어왔다. 여기가 상담실로 쭉 꾸며져 있고요. 내부로 들어오면 우리 이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 은행에서 돈을 좀 뽑았다 하면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여기가 이제 천막이 쳐져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 제한구역. 우리 동구이분들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이 제한구역 들어오면 뭐가 있느냐? 바로 이렇게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를 텁니다. 이 보이시죠? 두께. 이야, 이거를 딱 열고 딱 들어간다 그러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우리 영화에서 보던 거 이거 알죠?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따다다다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야, 금고가 보이시죠? 야, 이런 게 있다니까. 이런 게 기가 막히구만. 그래서 이렇게 금고가 쫙 쌓여 있습니다. 무슨 보관용 같아요. 이야, 보이시죠? 기가 막히는구만. 이건 뭐지? 오, 이거는 알람. 위험하다 싶으면 올리나봐요. 이렇게 재밌네요. 자, 그 다음 들어온다 하면은, 자, 여기가 이제 상담실로 가는 창구고, 여기는 옷 나들어온 탈의실, 용모 단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화면이 있는 거고요. 띵동 콜이네. 이게 콜이고요. 다음은 통제구역. 우리가 궁금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 통제구역 들어갑니다. 통제구역 들어왔습니다. 통제구역 보면요, 야, 여기도 그냥 금고가 그냥 여기 금고는 혼자 열면 안 되는 것 아시죠? 금고실 개점은 직원 2명 이상 참여하셨나요? 모든 외부 출입문은 잠겨 있나요? 이게 진짜네. 이거 돌리는 거잖아. 이거. 와, 이게 원래 알죠? 이 범인들 와서 청진기 대고, 오케이, 수평 쫙 있는 거. 야, 이게 금고구나. 자, 여기가 은행 금고고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 은행의 내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가를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 지금 이쪽으로 보면은 지금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문이 있으니까는, 자, 이쪽을 일단 나눠서 최대한 개방감 있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이쪽은 여기에 빗대어서 여기 또 한 칸, 이쪽으로 해서 또 한 칸 더 나누고, 나머지 평수는 임대를 주려고 하고요. 혹시나 어떤 임차인분께서 난 다 쓰고 싶어 하면은 다 주는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은행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어떻게 하냐? 다 철거입니다.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는 이제 ATM기 통신실이 있는 거거든요. 통신실이 있었던 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한 교수 더 있었거든요. 여기는 통신실이 있었던 곳인데요. 네, 이렇게 통신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문을 여는 거고요. 이 부분을 철거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것도 부서질 것 같은데. 부서지네요. 그리고 어차피 다 부실 거니까 이건 뭐지? 이거 통신실인데 서버인가 봐요. 보니까 이것도 전부 다 철거를 하면 되는 것 같긴 한데 통신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통신실은. 야, 인터넷 선 엄청나게 많구만.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저 앞에 부분과 함께 다 철거하면 되겠죠. 여기 부서지는 공간이니까 싹 철거하면은, 싹 철거하고 나면은 여기 11평이 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어떠셨나요? 은행 내부 잘 보셨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내부를 보는 일은 굉장히 드물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은행을 낙찰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 참 볼만할 것 같습니다. 싹 철거하면은 굉장히 넓은 상가가 될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정말 랜드마크적인 임차인이 들어와서 상가가 활활활 불타오르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동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떻게 푸는지, 자, 이 상가를 어떻게 꾸미는지에 대해서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두드린 이유가 뭘까요? 우리 동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벽을 철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벽을 철거했을 때 개방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두드려 보는 겁니다. 이 벽이 정말 이 기둥을 지탱하고 있는 벽인지 아니면 석고보드로 임의로 만들어 온 곳인지에 대해서 두드려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도둑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는 이렇게 안에 철판을 씌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드려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아직까지 철거를 해서 안에는 보지 못했지만은 그냥 봤을 때는 석고보드 벽 같습니다. 동금 여러분들, 1번 석고보드, 2번 철제 있는 벽, 어떻게 더 좋을까요? 1번이 석고보드 있는 게 부식이 편하겠죠? 그렇죠. 아닙니다, 동금 여러분들. 2번이 좋은 겁니다. 왜냐? 철거를 하고 나면은 이걸 고물로 쓸 수가 있어요. 즉, 재활용을 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석고보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폐기물입니다. 돈을 내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두드려 보는 겁니다. 혹시나 철제가 있으려나 하면서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보니까는 생각보다 석고보드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비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동료분들도 봤을 때 철제 아니냐에 따라서 철거 비용이 달라진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석고보드가 이런 곳이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구멍 잘 뚫리고 세게 팍 치면 부서집니다. 동료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또 하나. 저희가 낙찰받았던 상가가 바로 모양이 네모난데요. 이렇게 총 54평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가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모든 부분이 전용 부분이다. 즉, 내가 전부 다 쓰는 공간이다 그러면 이거를 쪼개서 나누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왜 포인트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이거, 저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포인트가 될까요? 잘 들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가 이렇게 있을 때에는 이렇게 조금씩 나누기도 합니다. 나눕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물이 빠지고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그런데 여기랑 여기는 지금 없죠? 왜냐? 은행에서 하나를 다 쓰고 있었죠. 그리고 은행에서는 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물 나오는 곳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오나요? 여기는 뭐가 들어오면 좋을까요? 들어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 지금 물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여기 물도 못 써? 그러면 임차인이 누가 들어오겠어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설비에 대한 금액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하시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 돈이 나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낙찰 받았다. 그러면 괜찮죠. 그런데 돈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수익률에서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준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때 우리는 최대한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하지만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동호회분들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팁 드렸고요. 두 번째 팁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마지막 세 번째 하이라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 공매를 하면서 제일 리스크가 뭐죠? 공매 같은 경우에는 잔금 기간이 한 달입니다. 한 달. 낙찰 받은 뒤에 한 달 안에 잔금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잔금 납부를 한다? 그럼 뭐가 나가죠?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 시기에 어떤 사람이 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나는 지금 공실입니다. 지금 임대를 구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최대한 어필해야지만이 30일 안에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필을 해야겠죠. 자, 이번에 제가 낙찰받았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안에 아무런 임차인이 없습니다. 세코만 달려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지 마라 이거잖아요. 저는 제 상가가 지금 공실입니다. 임차인을 구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어필했을까요? 완전한 꿀팁 보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수막 걸어놨습니다. 우리 1층에 지금 권리금 없다. 그리고 여기 대박 돈 버는 자리 같아. 임대 놓고 권리 무 언제든지 연락해줘.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어땠을까요? 많은 분들은 뭔가 꾸며놔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꾸밀 겁니다. 꾸민다는 거 확실히 얘기해주면 되죠. 어떻게 만들 겁니다. 확실히 얘기해주면 되죠. 누구한테? 부동산 사장님들에게 이야기해두면 되잖아요. 이렇게 세팅을 해서 제가 원하는 임대료를 이 정도 받을 겁니다 라는 걸 이야기해두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러죠. 부동산님이 그러면 임대를 주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님, 저는 지금 적법하게 10%의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다른데 상가를 샀을 때에는 10% 계약금 넣으면 그때부터 임차 맞춰요, 안 맞춰요? 10% 계약금 넣으면 전세 맞춰요, 안 맞춰요? 맞추죠. 똑같은 것이다. 나 10% 넣었으니까는 내가 반소유자다. 그러면 부동산님께서 오케이 알았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자신감. 배포가 있어야죠. 내놓고 오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제가 사기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놨더니 저는 벌써 이 호수 중에 한 개 호수는요, 은행 가서 대출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잔금 아직 안 쳤는데. 오늘 지금 영상을 찍는 게 4월 30일 5월 1일 이때거든요. 제 잔금을 5월 3일날 치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매매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은행 가서 대출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 어디서 해주나요? 그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 개 호수를 매각을 했어 하면은 또 어떻게 되죠? 훨씬 더 편안해지겠죠. 여유로워지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할 때에도 훨씬 더 넓게 더 깊게 보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완전히 장점입니다. 이러한 작은 부분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투자는 말이죠, 디테일입니다. 그 작은 디테일을 체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완전히 차이 난다는 것이죠.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석고보드가 많을 때에는 폐기물 비용이 많이 나와서 철거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런 철 같은 걸 많이 씌우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 두 번째로는 이 물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로는 낙찰 받았어. 아무도 안 사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간판을 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동산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낙찰자고 지금 이 사람을 명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죠? 만약에 뒤에 임차인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명도를 좀 더 서둘러야 되죠. 명도를 좀 더 서둘리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할 수 있겠죠? 이사비가 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임차인을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명도 대상인 이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옵션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가요? 정말 너무나 꿀팁 아닌가요? 매각하는 노하우 아닌가요? 그 어떤 채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재밌는 이야기 독장TV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돈 버는 영상, 재밌는 영상, 쪽집게 같이 찝어준 영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